봅시다. 오늘 저번 시간에 이제 함수 설명했고, 오늘 이제 함수의 종류랑 뒤에서 나오는 합성함수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합성함수까지. 근데 어차피 합성함수는 내용이 많아서 합성함수는 어차피 다 풀진 못하고요. 오늘은 일단은 여러 가지 함수의 종류에 대해서 배우고, 그 뒤에 나오는 합성함수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하고 문제 풀고 그러고 끝내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봅시다. 저번 시간에 이제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제 함수에서는 뭐 요런 게 있었어. 뭐 예를 들어서 1, 2, 3, 4가 있고, 여기에도 뭐 1, 2, 3, 4가 있다. 그럼 그랬을 때 얘네들이 반대쪽에 있는 애들을 뭐 고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고르는 걸 함수다라고 얘기했었고, 근데 무작정 막 고른다고 해서 함수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골라야 된다? 무조건 하나씩만 골라야 된다. 여러 개를 고르거나 안 고르면 안 된다라는 것까지도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왼쪽에 있는 걸 우리는 정의역, x값 이렇게 얘기했었고,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애들을 뭐라고 불렀어? 오른쪽에 있는 애들을 공역, y값이라고 불렀고, 그 중에 지금처럼 이렇게 선택받은 애들을 뭐라고 불렀다? 우리는 치역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치역이라는 건 함수값들을 집합의 형태로 표현한 걸 치역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 화살표를 뭐라고 부른다? 이 화살표를 대응한다라고 부른다. 대응이라고 부른다. 라는 것까지가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추가로 이제 뭘 배우는 거냐, 오늘은 함수의 종류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건데, 함수의 종류는 총 4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1대1 함수. 첫 번째로 나오는 게 1대1 함수라는 애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게 1대1 대응 이라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상수함수가 있고,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가 항등함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총 4가지 함수가 나오고, 이 4가지 함수에 대해서 오늘 배우게 될 건데, 일단은 첫 번째로 1대1 함수부터 볼게요. 1대1 함수라는 건 우리가 평소에 얘기하는 1대1 그거 말하는 거야. 너네가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얘 봐봐. 3, 4가 3으로 둘 다 화살표를 쏘고 있지. 그럼 얘는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2대1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1대1인 거야, 아닌 거야? 1대1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1대1 함수라는 건 이런 게 없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두 개의 x값이 하나의 y값으로 가면 안 된다. 당연히 2개든 3개든 4개든 다 상관없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개의 x값이 하나의 y값으로 가는 게 안 된다. 그걸 수학적으로 어떻게 쓰냐면,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도 달라야 된다. 이게 1대1에 대한 정의식입니다. 수학적인 정의식. 얘가 뭐야? x가 다르면 y가 다르다라는 소리야. 지금 3과 4는 다른 두 x값이잖아. 그치만 그때의 y값은 어때? 같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도 부정이고 얘도 부정이니까 둘 다 부정이면 우리 명제에서 뭐 하기로 했어? 대우하기로 했죠? 그치? 그래서 얘와 같은 말이 뭐가 있는 거냐면, fx1과 fx2가 같으면 x1과 x2가 같다. y값이 같으면 x값도 같아야 된다는 소리야. 반대로 x값이 다르면 y값은 달라야 된다라는 게, 이렇게 두 개가 뭐에 대한 거다? 1대1 함수에 대한 수학적인 정의식이다. 그런데 일단은 함수에서 보면 뭐다? 두 개가 하나로 몰리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만들어 보면 1, 2, 3, 4가 1, 2, 3, 4로 화살표를 쏠 건데, 이런 식으로 그냥 자기 자신으로 이렇게 다 쏘면 전부 다 1대1로 연결됐지? 그치? 우린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1대1 함수라고 불러요. 괜찮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1대1 대응이라는 건데, 그럼 얘도 1대1이고 얘도 1대1인데 얘는 그냥 함수라고 되어 있고요. 얘는 1대1 대응이라고 되어 있어. 그럼 도대체 두 개가 뭔 차이냐? 잘 봐. 우리 지금처럼 저번 시간에 내가 여러 번 얘기했었던 건데, 이 4라는 애 봐봐. 이 4라는 애는 선택 받아 못 받아? 선택 못 받지. 그래도 된다고. x값은 뭔가를 무조건 선택해야 돼. x가 선택을 안 하는 건 없어. x는 무조건 선택을 해야 돼. 함수니까. 근데 반대로 y라는 애는 지금처럼 선택을 받은 애들을 치역이라 그러고, 그 안에 공역 안에는 선택을 받지 못하는 애들도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1, 2, 3, 4에서 1, 2, 3, 4, 5로 이번에 화살표를 쏠 거야. 그랬을 때 내가 이렇게 써본 거지. 이렇게 써본 거야. 그럼 얘네들 1대1이야 아니야? 연결된 거 봐봐. 대응 관계들 봐봐. 전부 다 1대1로 연결이 됐죠. 그러니까 우린 얘네들을 1대1 함수라고 부를 수 있어. 왜? 얘가 남든 안 남든 선택을 받든 못 받든 일단 1대1로 연결됐잖아. 그러면서 함수잖아. 그러니까 얘는 1대1 함수야. 근데 말 그대로 얘는 1대1로 연결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러면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할 순 없다라는 거야. 왜? 얘가 1대1로 대응되지 않았잖아. 결론은 뭐냐면 1대1 대응은 일단 1대1이어야 돼. 그러니까 1대1 함수여야 돼. 첫 번째 조건은. 알겠지? 1대1 대응은 무조건 1대1 함수여야 돼. 그런데 그 중에 이렇게 남는 애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생겼으면 얘는 1대1 함수인 거야. 1대1 대응은 아닌 거야. 근데 얘가 이렇게 없어. 그러면 모든 애들이 전부 다 선택받았네? 모두가 선택받았죠. 남는 y값이 없죠? 선택 안 받은 애 없지? 그러면 얘는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조건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공역이라는 건 뭐야? y값 전체를 의미하는 거고 치역이라는 건 선택받은 애들을 의미하는 거야. 그리고 y값 전체와 선택받은 애들이 똑같아. 그러니까 뭐야? 모든 y가 선택받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선택받지 못한, 그러니까 남는 y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선택받았다. 그래야 공역과 치역이 같아진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뭐다? 1대1 대응에 대한 설명이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에다 한 가지만 더 하자. 봐봐.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이 이런 관계를 갖고 있어. 그러니까 1대1 함수 중에서 공역과 치역이 같은 애들을 1대1 대응이라고 불러. 그런데 내가 처음에 봤던 거 이렇게 돼 있으면 1대1 함수고 얘가 없으면 1대1 대응이다라고 얘기했지. 그치? 그 차이가 원래는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보면 봐봐. 1대1로 연결되면 몇 개가 연결되는 거야? 1대1이니까 얘가 4개면 4개와 연결될 거고 얘가 5개면 얘가 5개와 연결이 되겠죠. 그치? 근데 얘는 지금 이렇게 보면 몇 개야? 공역은 전체 5개지. 그럼 1대1로 연결시켜봤자 몇 개가 연결될 거고 4개가 연결될 거고 그럼 무조건 하나 남을 수밖에 없잖아. 맞지?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정의역에 대한 원소의 개수와 공역에 대한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 1대1이 될 수 있어. 알겠지?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개수를 알 수 있을 때야. 예를 들어서 이러면 안 돼. x가 1부터 2까지야. 그럼 x의 개수 몇 개야? 몰라. 무수히 많아. 1부터 2까지 안에 있는 숫자들은 무수히 많아요. 그러니까 x가 범위의 형태로 나올 때는 이렇게 못 풀어.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적은 것처럼 개수로 몇 개인지 알 수 있을 때는 1대1 대응이 되려면 무조건 둘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 둘의 개수가 다르면 1대1 대응이 될 수 없다. 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상수함수와 항등함수는 굉장히 쉽습니다. 상수함수. 얘들아, 상수라는 게 뭐야? 상수라는 게 뭐야? 변하지 않는 수를 상수라고 불러. 그러니까 상수의 반대가 변수인 거야. 상수와 변수가 반대인 거예요. 변하지 않는 숫자를 상수라고 불러. 그럼 상수함수라는 건 뭐야? 함수가 변하지 않는다. 뭐가? 함수값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y는 c라고 써요. 뭔 소리냐면 모든 애들이 1, 2, 3, 4가 전부 다 1로 가. 그러니까 뭐야? 뭘 집어넣든 1밖에 안 나오지. 맞죠? 그런 걸 상수함수라고 불러요. y는 1, y는 2 이런 애들을 상수함수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 항등함수. 항등이라는 게 뭐니? 항등식에서 항등이 뭐였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항등이라고 불렀죠? 그럼 항등이라는 소리가 뭐냐? 항상 등, 같다. 항상 같은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불러. 그럼 도대체 뭐와 뭐가 같은 거야? 함수를 이루는 x와 y가 같은 거야. 그래서 y는 x를 항등함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1, 2, 3, 4가 1, 2, 3, 4로 화살표를 쏘는데 자기 자신으로 쏘는 거야. 앞으로만 쏘는 거야. 그걸 우리는 항등함수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여기까지가 뭐다? 여기까지가 이제 간단한 개념적인 설명인 거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얘네들의 그래프를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프. 얘네들의 그래프. 뒤에 가서 어차피 한 번 더 설명할 거긴 한데 일단은 이 두 개는 너무 간단한 거니까 빠르게 넘어갑시다. 첫 번째로 상수함수의 그래프는 그럼 어떻게 생겼을까? y는 c, y는 1이라는 애 그려보면
y는 1 이렇게 생겼겠죠? 그치? 얘가 상수함수의 그래프예요. x축과 평행한 애들. x축과 평행한 그래프를 우리는 상수함수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 y는 x, 항등함수는 뭐 이렇게 생겼겠죠? 그치? 이런 애들을 우리는 항등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래프에서 우리가 따져야 되는 거, 그래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상수함수, 항등함수는 그냥 간단한 거고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정도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셔야 돼요. 그럼 일단 첫 번째로 1대1 함수부터 봐볼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를 기준으로 먼저 설명을 해주면, 알고 있는 함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1차 함수가 있고요. 1차 함수가 있고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있죠. 결론부터 얘기해주면 이렇게 생긴 직선은 1대1 함수고요. 이렇게 생긴 2차 함수는 1대1 함수가 아니에요. 뭔 차이냐? 1대1 함수라는 건 다른 두 x값이 하나의 y값을 고르면 안 되는 거야. 맞죠? 그럼 잘 봐. 내가 어떤 x값 하나를 잡았어. 그때 y값이 뭔가 나오겠지. 또 어떤 x값을 하나 잡았어. 그때 y값이 뭔가 나오겠죠. 그치? 그럼 내가 어떤 x값을 잡아봐도 같은 y값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얘는 1대1이 되는 거야. 괜찮니? 하나의 x값에 하나의 y값이 대응되는데 그 y값들이 전부 다 다르잖아. 같은 y값이 이 그래프 위에 같은 y값이 단 하나도 없잖아. 맞죠? 근데 얘는 어디 있어? 같은 y값이. 얘와 얘 보면 x값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야. x값은 달라. 그렇지만 y값이 어때? 똑같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야? 1과 3이 둘 다 하나의 y값을 향해 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얘는 1대1이 아닌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1대1 함수인지 아닌지를 따질 때는 어떤 선을 그려보면 되냐면 가로선을 그려보시면 돼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어떤 그래프가 함수인지 아닌지를 볼 때는 세로선을 그렸어. 세로선을 그려서 뭘 따졌어? 한 점에서 만나는지, 아니면 안 만나는지, 아니면 두 점에서 만나는지, 두 점에서 만나거나 안 만나면 함수가 아니다. 세로선을 그렸을 때 다 한 점에서 만나야 걔를 우리는 함수라고 부를 수 있다. 얘도 마찬가지야. 1대1 함수는 가로선을 그렸어. 가로선을 그렸는데 지금 몇 개의 점에서 만나? 두 개의 점에서 만나. 그러면 돼? 안 돼?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래프 내가 이번엔 이렇게 그려볼게. 그래프 이렇게 그려볼게요. 여기가 이제 뭐 1이야. 여기 y값 1이고 여기 뭐 2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어. 내가 여기다가 가로선 그리면 몇 개의 점에서 만나? 한 개의 점에서 만나죠? 여기 가로선 그리면 몇 개의 점에서 만나? 한 개에서 만나죠? 근데 여기에다가 내가 가로선을 그리면 몇 개에서 만나? 여기 없는 거야? 가로선을 그리면 안 만나죠. 그치? 그럼 얘는 1대1일까 아닐까? 얘도 1대1입니다. 왜? 1대1의 정의가 뭐라고? x값이 다를 때 다른 y값을 고르면 돼. 그러니까 y값이 같은 점이 있으면 안 돼. 근데 여기 위에 y값이 같은 점 있어? 여기랑 여기랑 y값이 같아? 또 여기랑 여기랑 뭐 y값이 같니? y값이 같은 점 있어 없어? 없잖아. 얘는 y값이 같은 점 두 개 있잖아. 근데 얘는 y값이 같은 점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야? 1대1 함수인 거야. 근데 너네가 생각했을 때 왜 처음에 이제 헷갈렸어? 여기가 비어있으니까 헷갈린 거지. 여기가 비어있다는 건 뭐야? 요 사이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면 요 사이에 뭐 2분의 3 있겠지? 1.5 있겠죠? 그러면 y값이 1.5인 거, y값이 2분의 3인 게 있어 없어? 없어. 그 말은 뭐야? 2분의 3을 선택한 x값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뭔 소린지 이해가? 2분의 3이 존재하지 않아. y값이 2분의 3이 없어. 얘를 선택한 애가 없어 그래프가. 그 말은 뭐야? 2분의 3을 선택한 x값이 없어. 그래도 된다고. 4를 무조건 선택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 4를 선택하지 않아도 돼. 2분의 3 없어도 돼. 뭐만 하면 돼? 1대1로 연결이 되기만 하면 1대1 함수야. 그럼 반대로 얘는 1대1 대응이 아니야. 그럼 얘는 1대1 대응이 아니야. 1대1 대응이 아닌 거죠. 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2분의 3이 선택받아 못 받아? 선택 못 받았잖아. 그런 애가 있으면 안 된다니까 1대1 대응은. 그러면 1대1 함수는 가로선을 그려서 몇 개만 아니면 되는 거야. 만나는 점이 두 개만 아니면 되는 거야. 당연히 뭐 3개, 4개 당연히 안 돼. 근데 어차피 3개, 4개일 때는 어차피 안 나올 거니까 가로선을 그렸을 때 점이 두 점에서만 안 만나면 돼, 얘처럼. 근데 1대1 대응은 몇 개여도 안 돼. 1대1 대응은 가로선을 그렸을 때 몇 개여도 안 돼? 2개여도 안 되고 0개여도 안 되는 거야. 안 만나도 안 되는 거야. 얘는 안 만나도 돼, 1대1 함수는. 1대1 함수는 안 만나도 돼. 그렇지만 1대1 대응은 안 만나면 안 되는 거야. 왜? 안 만난다는 건
걔를 선택한 애가 없다는 거야. 뭔 느낌인지 이해돼? 그러면 얘는 이 함수는 1대1 함수야 아니야? 1대1 함수죠? 가로선을 그렸을 때 전부 다 하나에서만 만나니까. 그다음 두 번째 1대1 대응이 아니야? 1대1 이 함수 1대1 대응이 아니야? 가로선 그려봐. 몇 개에서 만나? 전부 다 한 개에서 만나지. 0개도 없고 2개도 없죠? 그러니까 뭐야 얘는 1대1 대응인 거야. 그러니까 이 함수의 그래프는 1대1 함수면서 1대1 대응인 거예요. 괜찮니? 괜찮니? 여기까지가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의 차이점인 거고 그래프를 본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1대1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방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직선은 1대1 함수고요. 2차 함수는 1대1 함수가 아니에요. 그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 y값이 하나의 y값에 두 개의 x값이 연결이 된다. 그래서 다른 거다. 인 건데 그건 너무 원론적인 얘기인 거고 왜 그러냐는 거야.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때와 이렇게 생겼을 때 얘는 왜 1대1이고 얘는 왜 1대1이 아니냐. 가로선을 그렸을 때 그렇게 된다. 이거 말고 왜 그러느냐. 중간에 얘는 계속 올라가기만 하죠. 얘는 내려가다 올라가지. 우리는 함수에서 얘를 올라가는 애를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내려가는 애를 감소한다라고 얘기해. 그럼 얘는 계속 증가하지. 얘 계속 증가하는 함수를 증가함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 직선 중에 이런 것도 있지? 이런 애들을 그럼 무슨 함수라고 부를까? 감소함수다라고 부르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계속 올라가는 애를 증가함수라고 부르고 계속 내려가는 애를 감소함수라고 불러요. 그럼 얘는 감소하다가 증가한 거지. 그러니까 얘는 증가 감소가 중간에 바뀌는 그래프네. 내려가다 올라가네. 아니면 올라가다 내려가네. 그럼 얘네들은 뭐고? 1대1 함수고 얘는 지금 1대1 함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1대1이려면 증가 감소 다시 증가 함수 아니면 감소 함수 둘 중 하나여야 돼.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올라가다 내려가면 1대1이 될 수 없어. 왜? 여기서 두 점에서 만날 거잖아. 만약에 그래프가 정말 막 더러워. 그래프가 더러워.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막 이렇게 생겼어. 얘도 1대1이야. 올라가다 내려가진 않으니까. 이해되니? 뭔 소린지? 괜찮아? 이런 식으로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1대1 함수는 이런 정의식을 따라서 x가 달랐을 때 y가 달라야 된다라는 정의식이 있는 거고 그럼 걔는 그래프에서 어떻게 따진다? 가로선을 그렸을 때 두 개의 점에서 만나면 안 된다. 가로선을 그렸을 때 항상 한 개 아니면 0개여야 된다라는 말인 거고 그렇게 되려면 그래프가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둘 중 하나만 해야 된다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1대1 대응은 가로선을 그렸을 때 두 개도 안 되고 0개도 안 돼. 무조건 한 개에서만 만나야 돼. 모든 점에서 한 개씩 만나야 1대1 대응이 될 수 있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가 이제 함수에 대한 전체적인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넘어가셔서 6번 한번 봅시다. 6번에 여러 가지 함수가 쭉 나와 있는데 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걔가 1대1인지 아닌지 항등함수인지 상수함수인지 이런 거 한번 따져볼게요. 그러면 기억부터 봅시다. 기억부터 보시면 기억은 계속 내려가네. 그치? 계속 내려가네. 얘를 감소함수라고 부른다고. 감소함수는 뭐라고? 일단 1대1 함수라고. 감소함수는 일단 1대1 함수야. 맞지? 그런데 가로선 그려볼게. 두 점에서 만나는 건 없을 거야. 맞지? 어차피 1대1이니까 두 점에서 절대 안 만나고 안 만나는 데 있어? 가로선 그렸을 때 안 만나는 데 있어 없어? 안 만나는 데도 없네? 그러니까 뭐야? 1대1 대응도 되겠네. 이해되셨죠? 그럼 두 번째, 니은 이런 애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 상수함수다라고 부른다고. 세 번째, 디귿 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2차 함수인 거예요. 그 다음 리을 얘는 계속 어때? 계속 내려가. 감소함수야 얘도. 감소함수니까 뭐야? 감소함수니까 1대1 함수야. 그 대신 1대1 대응이 아니야. 여기다 가로선 그리면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안 만나면 1대1 대응은 아니라고. 왜? 내가 만약 여기다가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가로선을 그려봤어. 그럼 선택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선택 안 받은 거야. 그러니까 1대1 대응일 수 없어요. 얘는 계속 올라가네? 증가함수네? 그러니까 1대1 함수야. 또 가로선 그렸을 때 전부 다 한 점에서 만나죠. 전부 다 한 점에서 만나니까 뭐야? 1대1 대응이야. 그 다음 마지막 0,0과 2,2를 지나지? 그럼 y는 x겠네? y는 x니까 뭐야?
항등함수야.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가지고 함수의 종류 추론하는 거 얘네들 마찬가지로 506번 같은 것도 그래프 그려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얘들아 내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함수 단원인데 그래프를 귀찮아하면 안 돼. 당연히 귀찮을 수 있어. 나도 귀찮아 그래프 그리는 거. 그치만 그려야 돼. 알겠죠?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했던 게 뭐야? 그래프를 최대한 간소화시켜서 그려야 되는 애들만 그리자라고 여러 번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래프를 최대한 간소화시켜서 간단하게 바꿔서 그릴 테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보시면 x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고 y가 1부터 11까지인 xy에 대하여 fx는 ax 플러스 b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해라. 쟤는 어차피 근데 직선이잖아. 직선이니까 1대1을 고민할 필요는 없어. 직선은 계속 올라가거나 계속 내려가거나 둘 중 하나만 중간에 바뀌지 않잖아. 그러니까 얘는 일단은 1대1은 맞을 거야. 우린 든지 뭐만 확인하면 돼? 대응인지만 확인하면 되죠? 근데 우리가 1대1 대응을 따질 때 두 가지 경우가 있어. 첫 번째로는 지금처럼 x값과 y값이 정해져 있는 거야. x의 범위, y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의 1대1 대응을 따질 때가 있고 뒤에 가서는 그게 안 정해져 있을 때, 안 정해져 있다는 건 모든 실수일 때. x도 모든 실수고 y도 모든 실수일 때 1대1 대응을 따지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지금처럼 x값과 y값이 정해져 있는 xy의 범위가 정해져 있을 때의 1대1 대응은 어떻게 따지느냐. 잘 봐. 그래프를 대강 그려볼 건데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3이라는 거야. 이렇게 생긴 그래프야 얘가. fx야 얘가. 지금 x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니까 이렇게 찍은 거예요. 내가 y값을 아무렇게나 설정해 볼게. y값을 내가 여기다가 2라고 설정을 하고 여기를 10이라고 설정을 해볼게. 그러면 x값이 마이너스 2부터 3까지일 때 y값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선택받은 거야? y값은 2부터 10까지 선택받은 거야 지금 상황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면.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y값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우리가 갖고 있는 y값은 1부터 11까지지. 근데 우리가 선택한 y값은 2부터 10까지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건 1부터 11이야. 근데 직접 고른 건 2부터 10이야. 그럼 남는 y값이 생겨 안 생겨? 남는 y값이 생기죠. 맞아? 뭔 소린지 이해가?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우리가 챙겨야 되는 건 마이너스 1부터 다시 1부터 뭐 11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신경을 써야 돼. 근데 직접 고른 건 어디서부터? 2부터 10까지만 갖다 쓴 거야. 그럼 이만큼과 이만큼 남는 거잖아. 그럼 얘 1대1 대응이 아니야. 아니라고.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1대1 대응이 되려면 이런 식으로 부족하면 돼, 안 돼? 저 범위보다 이 y값이 부족하면 돼, 안 돼? 부족하면 안 돼. 그럼 두 번째, 내가 이번엔 이렇게 써볼게. 얘를 0으로 바꾸고 얘를 12로 바꿔볼게요. 그럼 y값이 이번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쓴 거야? 0부터 12까지를 갖다 쓴 거야. 그러면 y값이 원래 1부터 11이잖아. 근데 우리가 갖다 쓴 건 뭐야? 0부터 12까지를 갖다 썼지. 그러니까 오버시켰죠? 그럼 돼, 안 돼? 당연히 안 되지. 없는 걸 어떻게 갖다 써? 뭔 소린지 이해가? 얘가 어떤 점을 지나? 이 점이 몇 콤마 몇이야? 마이너스 2,0이야. 마이너스 2,0이란 뜻이 뭐라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와. 마이너스 2가 0으로 화살표를 쏴. 근데 0이 없는데? 0이 없는데 화살표 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결론? 부족해도 안 돼. 이런 식으로 y값이 부족해도 안 돼. 그 다음 이런 식으로 y값이 넘어서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딱 맞아 떨어져야겠지. 그러니까 x값이 이렇게 있을 때 y값이 딱 맞아 떨어져야 돼. 그럼 여기가 몇일 거고 여기가 1일 거고 여기는 11이겠지. 그래야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럼 이 그래프는 몇 콤마 몇과? 마이너스 2,1과 몇 콤마 몇을? 3,11을 지난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언제? x값과 y값이 정해져 있을 때는 그 x값과 y값의 범위가 딱 맞아 떨어져야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밑에 것도 한번 보자. 밑에 거. 507번 보세요. 507번. 507번 보시면 x값이 마이너스 1부터 a고 y값이 마이너스 1부터 7인데 x에서 y로의 함수 마이너스 2x 플러스 b가 1대1 대응이 되는데 이번엔 얘는 내려가는 함수네. 감소함수죠? 그럼 내가 내려가는 함수를 이렇게 그렸어.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거고 여기가 A인 거야. 그런데 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딱 맞아 떨어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야? 여기가 몇일 거고 Y값 중에 가장 큰 거? 7일 거고 여기는 Y값 중에 가장 작은 거? 마이너스 1일 거라고. 이렇게 맞아 떨어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몇 콤마 몇과? 마이너스 1,7과 A, 마이너스 1을 지나는구나. 대입하시면 AB 나오는 거예요. 이해돼? 무조건 이렇게 돼야 돼. 제가 어떤 함수든 간에. 알겠지? 알겠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08번 봐봐. 508번에 방금 내가 뭐라 그랬냐면 X값과 Y값이 정해져 있을 때 X의 범위와 Y의 범위가 정해져 있을 때는 이렇게 풀면 돼. 그치만 얘는 X, Y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 실수 전체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실수 전체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앞에서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다? 증가감도가 바뀌면 안 된다 기억하면 돼. 알겠죠? 증가감도가 안 바뀌면 돼. 잘 봐. 얘는 저 함수 fx라는 애는 0을 기준으로 0보다 클 때와 0보다 작을 때로 그래프가 나뉘어. 근데 0보다 클 때 봐봐. 0보다 클 때 어떻게 생겼어?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니까 몇 콤마 몇을 지나? 얘들아? 0, 3을 지나겠죠? 그치? 여기다 0 넣으면 0,3이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마이너스 x니까 올라가 내려가? 얘가 올라가 내려가? 내려가죠. 마이너스 x니까. 그러니까 얘가 무슨 함수야? 감소함수야. 그럼 요 왼쪽도 무슨 함수여야 돼? 감소함수여야 돼. 감소함수면서 1대1 대응이니까 이런 식으로 달라붙어야 되는 거예요. 괜찮아?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생겨야 된다고. 그러면 A 플러스 1이라는 기울기가 양수일까 음수일까? 음수다 해서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0 넣어보시면 둘 다 0 넣어보시면 얘도 3이고 얘도 3이에요. 그래서 3에서 달라붙는다는 건 그냥 넣어보면 알 수 있어. 알겠지? 3에서 달라붙는 건 0 넣어보면 알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기울기가 음수다 이렇게까지. 그 다음에 뒤에 가서 이제 둘 다 기울기가 둘 다 미지수일 때도 한번 볼 거니까 일단 이 정도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이해돼요 여기까지? 너무 어려워? 안 어렵지? 쉽죠?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다시 올라와서 위로 올라와서 8번 볼게요. 8번에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 f와 g가 있다. 근데 f는 항등함수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gx는 마이너스 3이다. 얘들아 항등함수라는 건 뭐다? 결국 y는 x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gx가 마이너스 3이야. gx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건 무슨 함수다? 얘는 상수함수다. 마이너스 3은 상수니까 상수함수다 라는 말인 거야.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F5는 몇일 것이고 F5는 5일 것이고요. 맞죠? 항등함수니까 5 넣었을 때 5 나오겠죠? 그 다음 두 번째 G-2는 몇일 것이다? 마이너스 3일 것이다. 상수함수니까 뭘 집어넣든 마이너스 3인 거야. 됐지? 됐지? 이런 식으로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얘들아, 우리 수업 시작한 지 30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힘들어요, 오늘따라? 아무튼,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특강에서 나오는 함수의 개수 문제가 있는데, 얘들아. 함수의 개수 문제가 내가 전에 이제 경우의 수에서도 얘기했었어요. 원래 경우의 수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함수의 개수 문제야. 근데 경우의 수는 1학기로 내려가고, 함수는 지금 2학기 마지막 단원으로 바뀌면서 경우의 수에 있던 함수의 개수 문제가 없어졌어. 그게 다 어디로 왔어? 그게 다 함수 단원으로 넘어왔어. 그래서 지금 얘가 특강이라고 해서 함수의 개수라고 되어 있지만 함수의 개수는 필수적으로 아셔야 돼요. 알겠죠? 사실 원래 우리가 평소에 이제 특강이나 이런 데 나와 있는 애는 보통 교육과정이 아닌 애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안 하고 넘어왔어. 아니면 이제 나중에 하면 되는 애들이어서 그냥 쭉 넘어왔는데 함수의 개수는 좀 달라요, 느낌이. 함수의 개수는 학교 시험에 나온다고 봐야 돼.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경우의 수에서 함수를 내고 싶은데 못 냈단 말이야. 내고 싶은데. 원래 내야 되는데. 경우의 수에서 항상 고정적으로 나오던 문제가 함수의 개수 문제예요. 근데 지금 얘가 바뀌었으니까 뭐 당연히 함수의 개수가 당연히 조건이 어려워지고 하면 당연히 더 어려워지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인 것만 같이 보고 갑시다. 510번 보시면 마이너스 1, 0, 1에서
마이너스 1, 0, 1로 가는 함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함수의 개수를 구해보래. 경우의 수로 잠깐 돌아간다 생각하면 돼. 근데 쉬워. 잘 봐. 함수의 개수야. 함수는 마이너스 1이 하나를 고르면 되는 거잖아. 함수니까. 그럼 마이너스 1이 반대편에 있는 마이너스 1, 0, 1 중에 하나 고르면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1이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몇 개야? 3개죠? 그럼 마이너스 1이 0을 골랐어. 그 다음 두 번째, 이제는 0이 고를 거야. 그럼 0이 고를 수 있는 숫자는 몇 개야? 똑같이 3개야. 함수는 똑같은 거 또 골라도 되잖아. 얘가 얘 또 골라도 되잖아. 맞니? 이렇게 골랐어. 또 1이 고를 수 있는 건 몇 개야 그러면? 그것도 3개야. 그럼 함수의 개수는 뭐야? 또 더하지 말고 3 곱하기 3 곱하기 3에서 27개가 함수의 개수예요. 이해가? 괜찮니?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1대1 대응이래. 1대1 대응인 건 이제는 골랐던 거 또 고를 수 있어 없어? 없어. 일단 얘가 고를 수 있는 건 3개야. 얘가 고를 수 있는 건 3개니까 요렇게야. 그럼 0이 고를 수 있는 건 몇 개야? 2개고 1이 고를 수 있는 건 1개야. 그래서 몇 개? 6개. 마지막 상수함수의 개수야. 또 상수함수는 모든 애들이 한 곳으로 가는 걸 의미해. 그러면 모든 애들이 한 곳으로 가. 얘로 갈 수 있죠? 얘로 갈 수 있죠? 얘로 갈 수 있죠? 몇 개야? 3개네. 끝이야. 괜찮지?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 다음 마지막. 요 조건 보세요. 요 조건. x가 커지면 y가 커진대. 잘 봐. 지금 얘는 어떻게 가고 있냐면 3, 5에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로 갈 건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 그냥 3, 5 집어넣어 볼게. 3이 5보다 작다. 그러니까 F3은 F5보다는 커야 된다. 그러니까 누가 더 큰 거야? F3이 더 큰 거야. 맞죠? F3이 더 큰 상황이야. 그럼 잘 봐. 3이 어딘가로 가겠지. 또 5가 어딘가로 가겠죠. 근데 그 둘이 같을 수 있어 없어? 같을 수 없어. 저기 지금 등호 없잖아. 같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다시 3이 어딘가로 갈 거야? 5가 어딘가로 갈 거야? 그럼 이 5개 중에 몇 개가 선택이 돼? 2개가 선택이 되겠죠. 맞니? 얘가 어딘가로 갈 거고 얘가 어딘가로 갈 건데 그건 다를 거니까. 같으면 안 되니까. 괜찮니?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5개 중에 2개 먼저 골라보는 거야. 괜찮니? 따라왔어? 그러면 내가 마이너스 1과 1을 골랐어. 이젠 3, 5랑 연결시켜 줄 거야. 근데 3, 5 중에 누가 더 커야 된다고? 3이 더 커야 된다고. 그러니까 3은 어디로 가고? 1로 가고 5는 어디로 가겠네? 마이너스 1로 가겠네? 해서 끝나는 거죠. 어때? 어디로 갈지를 고르니까 어디로 가는지는 본인 스스로 정하죠. 얘에 맞춰서 그냥 정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답인 거야 그냥. 그래서 몇 개다? 10개다. 그러면 하나 더 늘려볼게. 그러면 이제는 얘네들이 어딘가로 갈 거야? 그럼 5개 중에 몇 개 고를 거야? 3개 고를 거야? 마이너스 1, 1, 뭐 0 이렇게 3개 골랐어. 그럼 이제는 어디로 가? 얘가 가장 큰 걸로 가고 그 다음이 얘로 가고 그 다음이 얘로 가겠죠. 왜?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정해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면 돼? 또 얘가 답인 거야. 고르면 되는 거야. 어디로 갈지. 알겠죠? 순서가 정해져 있을 때는.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함수에서 종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조건이 다양해질수록 당연히 어려워요. 그 다음에 뒤에 가서 우리가 합성함수, 역함수를 배우면 합성함수와 역함수와 함수의 개수가 섞이면서 어려워져요. 함수의 개수가 그래서 중요해. 알지? 그래서 그 2학기 기말고사 때 함수의 개수 문제가 무조건 나올 거예요. 무조건 나올 거고 그게 어렵게 나오면 엄청 어려워져. 알겠지? 근데 그거는 나중에 또 볼 거니까 일단 요 정도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함수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이었고요. 넘어가셔서 지금 연습 문제가 지금 원래 솔직히 말하면 그 여러 가지 함수 단원 있죠. 여러 가지 함수 단원이 문제가 더 많아야 돼. 문제가 너무 없어 지금 개념 원리는. 뭐 마플 교과서나 이런 거 보면 유형만 막 7개, 8개야. 근데 지금 개념 원리는 그게 유형이 적어. 그래서 연습 문제에서 우리가 따로 다뤄야 되는 문제가 꽤 많아요. 그래서 좀 더 보고 갈게요. 일단 첫 번째로 513번부터 봅시다. 513번에 내가 얘도 사실 앞에서 얘기했던 건데 좀 더 설명을 해야 될 게 있어서 보시면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y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가 1대1 대응이 된대. 그럼 x값도 정해져 있고 y값도 정해져 있을 때 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이 둘이 어때야 된다고? 이 둘이 딱 맞아 떨어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저 2차 함수는 뭘 지날 거야? 2,3을 지날 거야. 해서 끝내면 돼, 이 문제는. 그러니까 스텝 1 문제야. 뭔 느낌인지 이해가? 저게 어떤 함수든 그렇게 돼야 돼. x값과 y값이 딱 맞아 떨어져야 돼. 그 말은 2와 3이 맞아 떨어져야 돼. 2,3을 지나야 돼. 이 말인 거야. 그런데 뒤에 넘어가셔서 이거랑 똑같은 문제야. 똑같은 문제인데 518번 보세요. 똑같은 문제인데 518번을 보면 이번에는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y가 b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얘네들이 제가 1대1 대응이 된다 그랬으니까 a, b가 딱 맞아 떨어지면 되겠네? 맞아. 다시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y가 b보다 크거나 같은데 얘가 1대1 대응이라는 말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여기다가 a, b를 집어넣을 수 있다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알겠니? 그러니까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 2b겠네? 맞는 말이야. 그렇게 돼야 돼. 근데 얘는 이렇게 해서 끝나면 안 돼. 뭔 소리냐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있어. a가 여기 있는 거야.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거야? a부터니까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때? 내려가다 올라가죠. 그럼 1대1이라고 아니라고. 그러니까 얘의 축은 2니까. 얘의 축이 2니까 a가 어디 있어야 되는 거야? 왼쪽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a가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 맞는데 여기에다가 추가로 뭐도 있어야 된다? a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추가돼야 된다라는 거야. 이해되니? 이 조건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쟤만 성립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쟤는 그냥 맞아 떨어진다라는 거고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뭐까지 써야 된다? 증가함수가 바뀌면 안 된다. 까지. 알겠죠? 증가함수가 바뀌지 않으려면 a는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것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둘이 맞물려 떨어진다라는 건 항상 그런 건데 거기에다가 추가로 또 알아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514번 봅시다.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514번 볼게요. 얘들아 힘들어? 힘들어도 뭐 어쩌겠어 해야지. 우리 이번 주랑 다음 주에서 함수 끝내야 되잖아. 이번 주에 역함수까지 끝내야 돼. 이번 주에. 그래야 다음 주에 유리함수, 무리함수를 끝낼 수가 있어. 알겠지? 유리함수, 무리함수가 딱 3타임 걸리거든? 딱 3타임이 필요해. 유리함수, 무리함수 끝내면 딱 3번 수업을 해야 돼. 그럼 다음 주는 월, 화, 목까지 해서 3번이잖아. 다음 주 토요일은 수업 없잖아. 알죠? 다음 주 토요일 수업 없으니까 월, 화, 목 딱 3번 남은 거거든? 다음 주가. 그래서 이번 주까지 해서 역함수를 끝내야 다음 주에 유리함수, 무리함수를 끝낼 수가 있어. 알겠지? 근데 뭐 이번 주에 역함수 못 끝낼 일이 없어요. 오늘 하고 다음 시간에 합성함수 끝나고 역함수 끝나고 뭐 이런 식으로 될 거니까 아마 이번 주 목요일에 역함수 끝나나? 목요일에 역함수 끝날 수도 있어요. 아무튼 내일이랑 내일 모레 하면 이제 끝날 것 같긴 한데 무튼 그래서 봅시다. 계획대로 이제 딱 맞게 끝날 것 같은데 일단 514번 보시면 514번에 절대값 2x-5라는 애가 나오면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 얘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나누기로 했죠. 그치? 그러니까 얘가 2x-5가 음수일 때가 있을 거고 2x-5가 양수일 때가 있을 거다. 그걸로 나누기로 했지. 그래서 첫 번째 2x-5가 음수라는 건 x가 2분의 5보다 작다는 거고 그게 첫 번째고 그다음 두 번째 x가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보겠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보겠다. 그러면 x가 2분의 5보다 작으면 쟤는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5에 플러스 kx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고 요거 계산해 보시면 어떻게 된다? k-2에 x 플러스 2가 될 거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 두 번째로 x가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을 땐 양수일 거니까 2x-5에 플러스 kx-3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요. 요거 계산해 보시면 어떻게 된다? k 플러스 2에 x-8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런데 얘가 무슨 함수였으면 좋겠대? 1대1 대응이었으면 좋겠대. 그러면 얘는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2분의 5를 기준으로 보자는 거야. 2분의 5를 기준으로 얘가 2분의 5보다 클 때는 얘가 기울기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 몰라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 근데 만약에 k 플러스 2가 양수라면 어떻게 생긴 거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긴 거지. 맞죠? k 플러스 2가 만약에 양수라면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럼 얘 증가야 감소야? 증가잖아. 그럼 이 왼쪽도 뭐 해야 돼? 증가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양수면 얘도 뭐 해야 돼? 얘도 양수여야 돼. 그래야 증가잖아. 근데 만약에 얘가 감소야.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 얘가. 그럼 얘도 어때야 돼? 얘도 내려와야 돼. 그러니까 얘가 음수면 얘도 음수여야 돼. 그러니까 기울기의 부호가 어떠니 지금? 기울기의 부호가 같아야 되죠? 맞죠? 우리 부호가 같다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해? 어떤 경우에 부호가 같다라고 얘기해? 곱했을 때 양수인 경우를 부호가 같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처럼 만약에 한쪽이 정해져 있으면 상관없어. 한쪽이 예를 들어 얘가 5래. 뭐 예를 들어서 얘가 5래. 그럼 얘 뭐야? 얘 양수일 거야. 그러니까 k-2가 양수면 돼. 한쪽이 정해져 있을 땐 상관없어. 근데 지금처럼 한쪽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는 어떻게 봐야 된다? 중간에 증가 감소가 바뀌면 1대1일 수 없다. 그러니까 바뀌면 안 된다. 그 말은 뭐다? 기울기의 부호가 같다. 기울기가 부호가 같다는 건 뭐다? 기울기의 곱이 양수여야 된다. 그러니까 뭐다? k-2 곱하기 k 플러스 2가 양수인 거고 답은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k는 2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괜찮니? 괜찮아? 질문 있어 없어? 괜찮니?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셔서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애들은 다음 시간에 너네가 일단 먼저 풀어보고 다른 문제들 일단 함수에 대해서 좀 더 연습을 해보고 실력업 문제는 다음 시간 수업 시작할 때 보고 넘어갑시다. 알겠죠? 실력업 문제는 다음 시간에 보고 하는 걸로 하고요. 나머지 애들은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풀어보고 또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 받아줄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셔서 합성함수 봅시다. 합성함수라는 건 말 그대로 여러 개의 함수를 합성하는 거를 합성함수라고 얘기하는데 지금부터 도대체 함수를 합성한다는 게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그거 설명하기 전에 함수를 합성한다는 게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뭐야 이거? 설명하기 전에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뭐 한 가지를 보면 너네 비행기 타봤니? 비행기 타봤어? 비행기 타고 제일 멀리 간 게 어디야? 자기가 제일 멀리 간 것 같다. 멀리 가봤다. 비행기 타고. 어디 가봤어? 없어? 영국? 영국이면 멀리 갔네. 영국 갈 때 어떻게 갔어? 한국에서. 바로 갔어? 영국으로? 언제 갔는데 도대체? 너 뭐 얼마나 나이 들었다고 지금 벌써 그거를 까먹으면 어떡해? 영국 갈 때 바로 갔어? 영국을 웬만하면 바로 안 갈 텐데. 또! 없어? 이씨. 잘 봐. 그럼 내 얘기를 해줄게. 내가 예전에 어딜 간 적이 있었냐면 워싱턴을 간 적이 있었어. 워싱턴이 어딘지 알죠? 알지? 그치, 우리 그 정도는 생각 있잖아. 그치? 그 정도 상식은 있잖아. 우리 워싱턴이 어딘지. 미국의 수도예요? 맞지? 알겠죠? 미국의 이제 너네
혹시나 나중에 한국 지도를 그려야 될 때가 있으면 1, 2, 3을 기억하면 돼. 1, 2, 3만 쓰면 한국을 그릴 수 있어. 어떻게 쓰면 되냐면 1, 2, 3 하면 이제 한국이 그려져요. 맞죠?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이제 한 이쯤에 인천공항이 있죠. 그치? 여기서 출발을 해서 워싱턴인데 이제 미국을 간단하게 그리면 미국 뭐 이렇게 생겼어요. 미국 땅덩어리 크니까요. 워싱턴은 이쪽에 있어요. 저 반대편에. 그래서 한국에서 워싱턴을 갈 때 어떻게 갔냐면 이제 여기에 이제 일본이 있잖아. 일본이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본을 갔다가 여기서 이제 여기 이쪽에 가장 가까운 쪽에 LA가 있어. 그래서 LA를 갔다가 LA에서 워싱턴을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이제 비행기가 이렇게 2시간이고 이렇게가 13시간인가 그렇고 여기서 여기 가는 데만 한 3시간인가 4시간인가 걸려. 한 나라 안에서만. 땅덩어리가 얼마나 큰지 알겠지. 우리나라는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1시간도 안 걸리거든. 비행기 타면. 1시간도 안 걸려. 왜냐면 생각해봐. 서울에서 제주도 가는데 1시간이야. 부산 가는데 1시간도 안 걸려. 비행기 타면. 오히려 탑승수속이나 그런 게 더 오래 걸리고 타고 내리고가 더 오래 걸리고 도착하는 데는 얼마 안 걸려요. 아무튼 그런 건데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이런 거 이제 비행기 경유하는 거 얘기하죠. 경유하는 거. 그치? 비행기 경유랑 합성함수랑 똑같아.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가고 싶은 목적지가 있는 거야. 어딘가로 가고 싶어. 근데 거기에 바로 갈 수는 없겠어. 그러니까 뭐야? 경유를 하는 거지. 여러 개의 비행기를 이어 붙이는 거죠. 그치? 여러 개의 비행기를 이어 붙여서 내가 원하는 도착지에 가는 걸 비행기 경유라고 얘기하잖아. 합성함수도 마찬가지야. 내가 X에서 출발해서 뭐 Z라는 애로 가고 싶어. 근데 바로 갈 수는 없는 거야. X에서 Z로 가는 애를 보고 싶은데 만들고 싶은데 못 만드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여러 개를 이어 붙이는 거야. 예를 들어서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고 뭐 Y에서 W로 가는 함수가 있고 W에서 Z로 가는 함수가 있더래. 그럼 내가 얘네들을 연결시키고 얘네들을 연결시키면 결국엔 어떻게 돼? X에서 출발해서 Y를 거쳤다가 Y에서 W를 거쳤다가 그 다음 Z에 도착하지. 그럼 결국 우린 X에서 출발해서 Z에 도착한 거지. 그게 중요한 거야. 내가 너네한테 만약에 그 당시에 내가 갔다 왔어. 그래서 미국 갔다 왔어. 그럼 친구들한테 이제 자랑을 할 거 아니야. 나 방학 동안 미국 여행 갔다 왔다고 자랑을 할 거야. 그럼 막 너네 친구들 생각해봐. 내가 미국 갔다 왔는데 나 미국 가면서 일본 들렸다가 LA 들렸다가 워싱턴 갔다 왔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 맞잖아. 결국에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여기잖아. 그럼 어디 갔다 온 거야? 여기 갔다 온 거지. 맞지? 나는 이때 말고 일본을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그럼 난 일본 관광한 거야? 일본 놀러 갔다 온 거야? 아니잖아. 난 일본 간 게 아니잖아. 그냥 거쳤다 간 거지. 뭔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론은 합성함수도 마찬가지야. 어디서 출발을 했고 어디서 출발했다는 게 뭐야? 함수 입장에서 뭔가를 집어넣었고 저번 시간에 했던 통 기억나시죠? X를 집어넣었어. 근데 통이 여러 개가 연결된 거야.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연결된 거야. 그래서 X를 집어넣어서 쭉 가서 Z가 나왔어. 그럼 그게 중요한 거잖아. 중간에 어딜 거쳤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야? 뭘 집어넣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과정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서 Z에 도달했어. 그럼 걔는 뭐 어디에서 어디로의 함수인 거야? X에서 Z로의 함수가 만들어진 거예요. 괜찮니? 이걸 뭐라고 부른다? 합성함수라고 부른다. 함수들을 합성했다. 합성했다는 건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함수들을 이어 붙였다라는 거예요. 함수들을 이어 붙였다. 괜찮니? 괜찮아?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잘 봐. 만약에 우리 함수에서도 그냥 아무렇게나 화살표를 막 쏜다고 해서 걔가 함수가 아니었잖아. 함수에도 결정 조건이 있는 것처럼 합성함수에도 결정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합성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 개의 함수가 있는데 그걸 이어 붙일 수 있느냐 없느냐. 잘 봐. 내가 비행기를 예약하는데 한국에서 일본 가는 비행기를 예약했어. 그러고 나서 LA에서 워싱턴을 가는 걸 예약을 한 거야. 그럼 나 어떻게 해? 국제 비하 되는 거야. 여기서 여기로 못 넘어가잖아. 얘를 예약을 안 한 거야. 중간 다리를. 그럼 이 두 개랑 이어 붙일 수 있냐고. 이어 붙일 수 없죠. 뭔 소린지 이해가? 그러니까 어떤 함수를 이어 붙이겠다는 건 이어져야 이어 붙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2, 3에서 A, B, C로 가는 함수가 있고 뭐 2, 3, 4에서 1, 2, 3으로 가는 함수가 있더래. 이 두 개 이어 붙일 수 있냐고. 이어 붙일 수 없잖아. 맞죠?
그러니까 얘가 최소한 1, 2, 3에서 A, B, C로 가는 함수가 있어. 두 번째 거는 A, B, C, D에서 1, 2, 3, 4로 가는 함수더래. 얘네들은 이어붙일 수 있어, 없어? 얘네들은 이어붙일 수 있어. 완벽하게 같진 않아도 돼. 완벽하게 같진 않아도 돼. 예를 들어서 내가 일본에서 갔다가 여기를 가야 되는데 비행기가 없대. 그러니까 여기는 이 옆에 공항을 예약을 하는 거야. 그러면 갈 수 있잖아. 어떻게든. 그러니까 이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야. 이 안에만 있으면 어떻게든 이어질 수는 있어. 근데 아예 다른 데로 가버려. 그러면 이어질 수 없는 거죠. 맞지?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요렇게 갔다라고 쳐볼게요. 그럼 얘는 요렇게 갔다라고 쳐볼게. 그럼 내가 얘를 이어 붙여볼게. 그럼 이어 붙이면 어떻게 되니? 1, 2, 3에서 원래는 A, B, C로 갈 건데 얘가 이런 식으로 이어 붙은 거야. 그러면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는 쟤를 따라서 요렇게 그으면 되는 거고,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는 얘를 따라서 요렇게 그으면 돼. 그런데 우린 뭐가 중요하다고?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에 도착했는지가 중요하다고. 중간 다리가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봐봐. 1에서 출발했어. 1에서 출발하면 A로 가고 A에서 2로 가네. 그러면 1에서 어디로 간 거야? 2로 간 거야. 두 번째, 2에서 출발하면 A로 가고 그것도 2로 가네. 그러니까 2도 2로 가네. 마지막 세 번째, 3에서 출발해서 B로 갔다가 B에서 3으로 가네. 그럼 3은 3으로 가네. 그러면 이 합성함수의 치역은 2와 3인 거야. 1, 2, 3, 4가 아니라. 알겠어? 얘네들은 다 선택받는데요? 선택받지, 얘에서는. 근데 우리 얘 보고 있는 거 아니잖아. 이 전체를 봐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야? 중간에 있는 게 아니라 처음과 끝을 기준으로 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걸 뭐라 부른다? 합성함수라고 불러요. 헷갈리시면 비행기 경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합성함수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고, 더 부수적인 게 당연히 필요해. 한번 보자. 일단 첫 번째로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는데 그걸 내가 f라고 쓸게.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1, 2, 3, 4에서 뭐 a, b, c, d로 가는 함수 f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y에서 z로 가는 g라는 함수가 있대. y는 a, b, c, d에서 뭐 1, 2, 3, 4로 가는 z라는 다시 g라는 함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 둘을 연결시켰다. 예를 들어서 뭐 1, 2, 3, 4 이렇게 연결되고, 얘는 뭐 이렇게 연결된다. 이렇게 연결된다. 그럼 이 둘을 이어 붙이면 결국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함수가 만들어진다? 이 둘을 이어 붙이면 x에서 z로 가는 함수가 만들어진다라는 게 합성함수라는 앤 거고, 그런데 이어 붙이려면 지금은 얘와 얘를 내가 똑같이 썼지만 여기에 2가 있어도 이어 붙일 수는 있다라는 거야. 이 둘이 완전히 같진 않아도 얘가 이 안에 있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면 이어 붙일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린 얘를 뭐라고 불러? 얘들아, 얘를 F의 뭐라고 부르니? F의 공역 또는 치역이라고 부르죠. 지금 선택받은 애들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치역이라고 부르죠. 얘는 뭐라고 불러? G의 정의역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뭐야? 치역이 정의역 안에 포함되기만 하면 돼. 앞에 있는 함수의 치역이 뒤에 있는 함수의 정의역에 포함만 돼 있으면, 완벽하게 같진 않더라도 포함만 돼 있으면 연결은 되는 거야. 이어 붙일 수는 있는 거야. 아예 다르지만 않으면. 알겠지? 포함만 돼 있으면 이어 붙일 수 있다, 합성할 수 있다 라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합성을 하면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써요. 이렇게 씁니다. 동그라미를 읽을 때 합성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G 합성 fx라고 써요. 그런데 뭔가 이상하잖아. 맞지? 뭐가 이상해? 분명히 f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는 f를 뒤에다 쓰네? 우리가 평소에 숫자 읽을 때, 아니면 뭐 읽을 때, 뭐 글씨 읽을 때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읽잖아. 그럼 얘 먼저 읽고 그 다음 얘 읽잖아. 맞지? 근데 분명히 함수에서는 얘부터 했고 그 다음에 얘로 넘어간 건데 순서가 바뀌어 있네? 왜 그럴까? 얘들아,
y는 fx라는 뜻이 뭐야? x를 어디다 집어넣으면? f한테 집어넣으면 y가 나온다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x는 어디다 집어넣어? 바로 앞에 있는 함수에다 집어넣어. 그러니까 x를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우리 지금 x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먼저 f한테 집어넣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f를 x 쪽에다가 붙여보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뒤로 보내는 거야, f를. 왜? x는 바로 앞에 있는 함수에 먼저 집어넣는 거야. 그럼 뭔가 나오겠지. 뭐가 나와? y가 나오겠죠. x를 집어넣으면. 그럼 그 y를 다시 g에다가 집어넣는 거야. 그럼 뭐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z가 나오는 거야. 괜찮니? 그러니까 합성함수에서 먼저 하는 함수는 무조건 뒤로 가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얘랑 같은 말이 뭐냐면 g 합성 fx 이렇게도 써요. 왜? x를 g에다가 집어넣고 그 g를 다시 x를 f에다가 집어넣고 f를 g에다가 집어넣어 라고 볼 수도 있지만 결국에 요 y가 뭐라고? 요 y가 x의 치역이라고. 맞지? 그러니까 우리는 fx를 g에다 집어넣겠다로 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뒤에 가서 어차피 나오긴 할 건데 보시면 fx가 x 플러스 3이고 gx가 2x 플러스 1이래. 그래서 내가 g 합성 f1을 구하고 싶어. 얘를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고. 첫 번째는 뭐야? 1을 f한테 집어넣어. 1을 f한테 집어넣어. 그럼 뭐가 나와? 1을 f한테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 4가 나오지. 1 여기다 집어넣으면. 괜찮니? 그럼 4를 g한테 집어넣어. 그럼 뭐가 나와? 4를 g한테 집어넣으면 9가 나오지.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볼 수도 있다. g 합성 fx를 보는 거야. 얘가 뭔 뜻이라고? fx 전체를 g한테 집어넣을 거야. fx 전체를 g한테 집어넣을 거야. 그럼 뭐가 나와? 2에 x 플러스 3 플러스 1이 나오지. 그럼 어떤 함수가 만들어져? 2x 플러스 7이라는 함수가 만들어지지. 그 다음 1을 집어넣어. 그럼 뭐 나와? 그럼 9 나오잖아. 괜찮아? 그러니까 하나씩 차근차근 앞으로 가서 결과값을 찾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도 볼 수 있다? 이 함수 전체를 먼저 집어넣어 놓고 함수를 지금처럼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숫자를 집어넣어도 어차피 결과값은 어떻다? 똑같다.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하나씩 집어넣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함수를 구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면 이제 합성함수는 다 설명을 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얘는 그냥 말만 보시면 돼요. 합성함수의 성질은 뭐다?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고요. 결합법칙은 성립합니다. 알겠죠? 교환법칙 즉 자리를 바꾸는 건 안 돼. 왜? 자리를 바꾸는 건 x에서 y로 가던 함수가 있어. 자리를 바꿔. y에서 x로 가. 바뀌잖아. 맞지? 그러니까 함수는 순서가 바뀌면 다른 함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절대 자리를 바꾸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합법칙은 상관없다. 그러니까 3개 이상의 합성을 할 때는 뒤에 걸 먼저 하든 앞에 걸 먼저 하든 큰 차이가 없다. 뭐 그거는 문제 풀어보시면 금방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되나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9번 한번 볼게요. 9번. 9번에 지금 방금 내가 앞에서 뭐에 대해서 얘기했었냐면 합성함수를 값을 계산할 때는 지금 1번 같은 거 값을 계산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로 그냥 한 번 계속 값이 나올 때까지 계속 집어넣어 보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식을 찾아서 집어넣는 게 있다. 그러면 그게 두 개가 도대체 언제 활용하는 거냐? 지금처럼 그냥 0123 이런 식으로 이제 x가 정해져 있을 때 어떤 값으로 딱 정해져 있을 때는 그냥 집어넣으면 돼. 근데 그게 아니라 방금 내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fx와 gx가 x에 대한 함수야. 뭐 2x든 뭐 3x든 뭐든 간에 뭐 x제곱이든 뭐든 간에 함수야. 그러면 집어넣어서 함수끼리 계산을 해서 정리를 해서 그 다음 집어넣을 거고 그 다음 아니면 지금처럼 그냥 숫자가 딱딱딱 정해져 있는 이런 함수는 그냥 하나씩 넣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F2라는 건 뭐야? 2를 F한테 집어넣어라. 2를 F한테 집어넣으면 뭐가 나온다? 3이 나온다. 그러니까 F2는 3이다. 그럼 두 번째 2를 F에다가 집어넣으면 뭐가 나온다고? 3이 나왔다고? 그걸 다시 집어넣는 거야. 3을 다시 집어넣는 거야. 그럼 뭐 나와?
1이 나오네. 그러니까 두 번째 게 1이에요.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2를 F에다 집어넣으면 3이 나왔고요. 3을 다시 집어넣었더니 1이 나왔고요. 그러면 1을 다시 또 집어넣어. 1을 다시 또 집어넣어. 그럼 뭐가 나와? 3이 나오네. 괜찮죠? 얘는 얘 3이고 얘 1이고 얘 3인 거예요. 끝이에요. 괜찮니? 그러면 F 합성 F의 치역은 함수값 다 적어보는 거잖아. 그러면 해보자. F 합성 F1은 몇이니? 1 집어넣으면 뭐 나와? 0부터 해야겠네요. F 합성 F0은 몇이니? 0 집어넣으면 뭐 나와? 0 나오죠? 다시 집어넣어도 0 나오죠. 두 번째, F 합성 F1은 몇이야? 1 집어넣으면 3 나오고 3을 다시 집어넣으면 1 나오죠. 세 번째, F 합성 F2는 3이라는 거 우리가 F 합성 F2는 1이라는 거 구했죠? 됐고. 마지막 F 합성 F3은 3 집어넣으면 뭐 나오고? 1 나오고 1을 다시 집어넣으면 3이 나오네. 그러니까 답은 0, 1, 3이네 이렇게 먹을 수 있겠죠. 괜찮니? 괜찮니? 이런 식으로 함수가 그려져 있을 때는 그냥 집어넣으시고요. 그게 아니라 함수가 식의 형태로 나올 때는 말 그대로 식으로 계산하시면 된다라는 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얘들아 그러면 529번을 풀 시간을 줄 건데 한 가지 이제 이런 거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찾을 때는 꼭 이렇게 쓰세요. 지금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1, 2, 3에서 1, 2, 3으로 간다 써놓고 그거 보는 거야. 이제 그따 보면 답이 나올 거거든. 한번 풀어보세요. 529번. 529번 풀어보세요. 어려. 자는 거 아니지? 뭐해? 볼까요? 보시면 이렇게 한번 그려보라는 거지.
F도 1, 2, 3에서 1, 2, 3으로 가는 함수고 G도 1, 2, 3에서 1, 2, 3으로 가는 함수예요. 얘가 이제 G고 얘가 이제 F라는 거야. 그렇죠? 그랬을 때를 한번 봅시다. 일단 첫 번째로 F2는 3이래. F2는 3이라는 건 2가 3으로 간다는 소리고요. 그 다음 G1은 3이래요. 그러면 1은 3으로 간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겠지. 그 다음 거 봅시다. 그 다음 거 다시 G 합성 F2가 1이야. 그럼 2를 F에다 집어넣어. 2를 F에다 집어넣으면 뭐 나와? 3 나오지? 그럼 3을 G에다가 집어넣으면 뭐 나온다고? 1 나온대. 그러니까 3을 G에다가 집어넣으면 1 나온대. 그럼 1대1 대응이니까 2는 2로 가겠죠?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야. 1을 G에다가 집어넣어. 1을 G에다가 집어넣으면 뭐 나오니? 3 나오죠? 3을 F한테 집어넣어. 그럼 뭐 나온대? 1 나온대. 3을 F한테 집어넣으면 1 나온대. 그럼 1대1 대응이니까 1은 2로 가겠죠? 끝났죠, 그럼? 이렇게 해보라는 거야. 그려보라는 게 그냥 1, 2, 3. 1, 2, 3 적어놓고 뭘까? 쳐다보고 있더라는 게 아니라 문제에 나와 있는 걸 그려보라는 거야. 이렇게 그려보라는 거야. 문제 나와 있는 걸 그려보면 남는 게 이제 나올 거고 이제 이어질 거니까. 알겠죠? 그냥 1, 2, 3, 1, 2, 3 적어놓고 쳐다보고 있지 마시고요. 쳐다보고 있지 마시고요. 알겠죠? 이렇게 오는 거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저런 식으로 이제 함수의 형태로 나와 있을 때는 이 함수 자체를 집어넣는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F 합성 G와 G 합성 F가 같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야? F 합성 G 이렇게 써볼게요. F 합성 GX는 GX 자체를 F한테 집어넣는 거야. GX 자체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 A에 마이너스 X 플러스 4 플러스 3 이렇게 적을 수 있겠지. 그 다음 두 번째 G 합성 FX는 FX를 G한테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통째로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에 AX 플러스 3 플러스 4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치? 그럼 전개해보면 얘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AX에 4의 2 플러스 3이 될 거고 얘는 전개해보면 마이너스 AX에 마이너스 3 플러스 4니까 플러스 1이 될 거고 둘이 어떻다? 같다 해서 A값 구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같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함수식이 같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제들도 보시면 되고 마지막입니다. 오늘 11번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11번에 fx가 제고 gx가 제일 때 hx를 구해봐라 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3번은 부수적인 거고요. 3번은 그냥 좀 더 이제 섞은 거고 1번, 2번의 차이점을 명확히 아셔야 돼요. 1번은 f 합성 hx가 gx다라는 애고 그다음 두 번째 2번은 h 합성 fx는 gx다 라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 이 둘의 차이점은 사실 f와 h의 자리가 바뀐 거 말고는 없어. 자리가 바뀐 거야, 두 개 자리가. 두 개 자리가 바뀌었는데 풀이 방법이 아예 달라요. 아예 달라. 푸는 방법은 얘는 같은 문제가 아니야, 사실. 왜 그런 거냐, 잘 봐. 우리 지금부터 hx를 구할 거야. 그럼 얘는 어떤 뜻으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hx를 f에다가 집어넣으면 돼. hx는 뭔지 모르겠지만 fx가 뭔지는 알아 몰라. fx가 뭔지는 알잖아. 그러니까 내가 fx에다가 hx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집어넣으면 hx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그럼 저기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hx가 뭔진 모르겠지만 hx 플러스 2 이렇게 나오겠네. hx를 통째로 x에다 그냥 집어넣은 거니까. 근데 그게 뭐래? 는 gx래. 3x 플러스 1이래. 그럼 답은 hx는 3x 마이너스 1이겠네? 너무 쉽게 나오죠? 그치? 그러니까 메인은 뭐야? 메인은 얘야. 그럼 얘는 fx를 h에다가 집어넣고 싶어. 근데 h가 뭔지 알아 몰라. 모를 때 어떻게 풀 거냐는 거야. 그럼 내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 fx가 뭔지는 아니까 이렇게 써볼게요. h에 x 플러스 2라는 애를 집어넣었더니 fx가 x 플러스 2니까 h라는 함수에다가 x 플러스 2라는 애를 집어넣었더니 뭐가 나오더라? 3x 플러스 1이 나오더라. 그런데 우린 이 식을 가지고 뭘 구하고 싶다? hx가 몇인지를 알고 싶은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거 진짜 죽는다. 나눗셈 아니야 이거. 그치? 실제로 예전에 이렇게 한 애가 있어서 그래. 나눗셈 아니야 얘들아. 이거 H 문자 아니야. 함수예요.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얘를 어떻게 구할 거냐는 거야.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원래 정석 방법은 뭐냐면 얘를 x로 치환하는 거야. 얘를 x로 치환하면 왼쪽이 뭐가 돼? hx가 되잖아. 그치? 치환해서 정리하면 hx가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에 있는 x와 여기에 있는 x는 같은 x야 다른 x야? 다른 거야. 왜? x 플러스 2를 x라고 치환하겠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x 플러스 2라는 애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x와 여기에 있는 x는 달라. 왜?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얘는 3이 되는 거고 2 집어넣으면 4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른 x야. 근데 똑같이 보이잖아. 뭔 소린지 이해가? 너네 학교 다니다 보면 또는 학원 다니다 보면 똑같은 이름인 애 2명 본 적 있잖아. 동명이인 본 적 있잖아. 이름이 똑같으면 둘은 같은 애야? 다르잖아. 그러니까 문자가 똑같이 생겼다고 해서 얘와 얘는 다른 애야. 같은 애가 아니야. 너네 가끔 너네 이제 출석 때문에 저기 키오스크 찍죠? 키오스크 찍으면 자기 이름 오른쪽에 자기 이름 옆에 문자가 적혀 있을 때가 있어. 뭐 A, B, C 뭐 이렇게. 그 이유는 동명이인이 있어서 그래. 학원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등록된 애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 중에 동명이인이 있으면 프로그램에서 알아서 자동으로 첫 번째면 A, 두 번째면 B, 세 번째면 C 이렇게 되는 거야. 뭐 예를 들어 규나가 찍었어. 근데 규나 D야. 그 뭐야? 이미 우리 학원에 규나라는 이름이 3명 다녔던 거야. 그러니까 무튼 그런 식인 거야. 또 무튼 그런 느낌인 건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만약에 키오스크를 찍었는데 내 이름이 김규나 D야. 그럼 주민등록증에 김규나 D가 돼 있는 게 아니잖아. 그냥 임의로 붙여놓은 거잖아. 뭔 소리야? 얘가 원래는 X라고 내가 치환을 해야 돼. 근데 똑같으니까 헷갈려. 그래서 내가 잠깐 얘를 T라는 애로 바꿔서 치환을 해볼게. 문자를 살짝만 바꾼 거야. 구분하기 위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T로 바꾼 것 뿐이야. 그럼 어떻게 돼? HT는이 되죠. HT라는 게 뭐야? H라는 함수에다가 T를 집어넣었다는 거잖아. 그럼 H라는 함수에다가 T를 집어넣은 거면 여기 뭐가 나와야 돼? T에 대한 식이 나와야죠. T에 대한 식이. 그러니까 HT는 3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쓰면 맞아 틀려? 틀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오른쪽도 T로 바꿔줘야 돼. 잘 봐. 여기서부터가 중요해. x 플러스 2를 T로 바꿨어. 그러면 x는 뭐가 되는 거야? t-2가 되는 거죠. 그걸 집어넣습니다. 그럼 뭐가 돼? 3이 곱해지면 3t에 마이너스 6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5가 되지? 근데 우리 뭘 구하고 싶다고? hx 구하고 싶다고. 그럼 t를 다시 x로 바꿔주면 되죠. 이러면 답이에요. 괜찮아? 괜찮아? 마지막으로 얘 봅시다. 얘는 h 합성, g 합성, fx는 fx다라는 건데 얘는 뭔 뜻이야? fx를 g에다가 집어넣어라 라는 뜻이야. 그럼 fx가 얘고 fx가 x 플러스 2고 그걸 g에다가 집어넣어 볼게. 그러면 g 합성 f는 뭐가 나와? g 합성 fx는 집어넣으면 3이 곱해지는 거니까 3x에 3이 곱해지는 거니까 6이니까 플러스 7 이렇게 나오겠네? 맞지? 그러니까 얘는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다고? 얘는 다시 쓰면 h라는 함수에 뭘 집어넣어라? 3x 플러스 7을 집어넣어라. 그러면 뭐가 될 것이다? 그러면 x 플러스 2가 될 것이다. 됐나요? 그럼 우리는 hx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뭐로 치환하겠다? t로 치환을 해보겠다. 얘를 t로 치환해보면 3x 플러스 7을 t로 치환한 거니까 x는 3분의 t-7이 될 거고요. 그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ht는 뭐가 된다? 3분의 t-7 플러스 2가 된다. 근데 마지막에 뭐로? t를 다시 x로 바꿔서 써주기만 하면 답이다라는 거예요. 됐죠? 이해돼? 뭔 소린지?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괜찮죠? 그래서 숙제는 오늘 229쪽까지 숙제로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어요.